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광주 전남이 행정통합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급등으로 지역 상장사의 시가총액도 21.7% 상승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7조 원 이상 증가하며 전체 시총 48조 원 돌파를 주도했습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정원 100명의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정부 문서에 전남의대가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 공무원 노조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부당동원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남 서부권에 이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청사진을 그리는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이 어제 열렸습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시도지사가 원팀으로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지만 공공기관 유치 등 민감한 현안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지난밤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긴급 면담이 화두가 됐습니다. 시도지사 모두 특별법의 재정 지원과 첨단 산업 육성 등 핵심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5조 원을 입법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지금 확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특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이를 논의할 TF 구성을 약속했다며 한 목소리로 특례 반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총리 말씀은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 테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청중의 이 질문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도 선택해서 나주로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지사는 추후 전남 광주 특별시장이 판단할 일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이제 특별시장이 돼야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예정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 광주 유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광주도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혁신도시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나주 혁신도시 주변에 생각하시면 저는 안 맞다 싶습니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선 이 밖에도 대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행정통합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중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가 현재로선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도 날은 흐리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오전 중엔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전남 곳곳의 가시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데다 도로 곳곳에서 살얼음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뚜렷한 눈이나 비가 내린다기보다는 오늘 점심 무렵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고 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8도로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과 고기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채소와 과일 값인데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준비하는 열기로 가득한 새벽 도매시장에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있는 한 도매시장.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달리 공판장 내부는 경매 열기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부지런한 상인들은 고추와 오이, 배추 등 전국에서 밀려든 채소 사이를
부지런히 돌며 상태 확인에 나서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펼치며 막바지 설 대목 물량 확보에 나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 좀 싸게 샀어요. 얼마나 더 싸게? 한 1,000원 싸게 사겠어요. 오늘 마지막이라. 이렇게 형성된 시세는 고추가 10kg에 13만 원 선으로 작년보다 3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배추와 무, 양파 등 대부분의 야채는 작년 설 대목보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출하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좀 증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가격도 좀 작년에 비해서 20-30% 빠진 상태. 그래서 좀 구매하시는데 좀 소비자들 부담은 좀 덜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일 역시 품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과는 1kg당 8,495원으로 작년보다 5.9% 상승했지만 배와 단감류 그리고 천혜향 같은 망감류는 최대 20% 넘게 낙찰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사과에 비해 배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아 특산품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과일에 대한 대량 구매가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전처럼 물량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야 되는데 올해 특품 비중이 없다 보니까 주로 중상품 위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가가 조금 하락한 이유도 발생을 했습니다. 기업체 선물 부분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마른 김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오름세는 설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설 준비로 한창 들떠 있어야 하는 시기지만 양돈 농가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한창 출하가 이뤄져야 하는 대목인데 영광에 이어 나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초소가 세워진 한 농장 앞입니다. 출입 통제선 뒤로 흰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살처분을 위한 중장비들도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 인근입니다. 발생 지역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으로 가는 길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26일 영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즉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농장과 관련 시설 종사자, 차량에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농장 반경 10km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1,300여 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됐습니다. 다들 답답하죠.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너무 저희들이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내일 많이 풀리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돼지를 못 낸 사람이 많아요. 11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는 전남 지역 500여 농가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며 축산당국은 가축 전염병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성객과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이번 설 명절이 전염병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되지는 않을지 축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후를 전체 농가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축산 관계 시설 내부를 일제히 소독하여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터진 악재 속에 지역 축산업계를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방역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광주 전남 지역 상장사들의 지난달 시가총액도 전달보다 21.7% 상승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광주 전남 상장법인 39개사의 시총은 48조 7,500억여 원으로 전달보다 8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의 시총이 7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등록기업 23곳 가운데 증가액 1위는 SOS랩으로 1,7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주 서방천 일대는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곳인데요. 이를 막을 대책으로 신안철교를 다시 세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길을 가로막는 교각수를 줄여서 수위를 낮추겠다는 구상인데요. 공사 기간 동안 광주역 열차 운행을 아예 중단하는 안이 검토되자 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주택가를 집어삼킵니다. 도로 위 차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속절없이 둥둥 떠다닙니다. 주민들은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는 서방천 일대 침수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상습 지역이죠. 매년 그래, 매년.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이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만 모두 7차례. 특히 2020년과 지난해에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상습 침수의 주범 중 하나로는 인근의 신안철교가 지목됩니다. 촘촘하게 박힌 교각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를 약 88cm가량 상승시킨다는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폭은 좁은데 6개의 교각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구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교각들이 물길을 막아 일대 침수를 키운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교각수를 대폭 줄이는 신안철교 재가설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각을 1개 또는 2개로 대폭 줄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방식을 두고 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철도공단이 검토 중인 안 가운데 공사 기간 광주선 열차 운행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들과 비교해 예산 절감 폭이 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검토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조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시민 이동권 침해는 물론 노동자의 고용 불안까지 우려된다며 임시 우회선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충분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전면 중단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예산 논리보다는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그 철교를 계속 사용하면서 임시 철교를 재가설해 공사를 하는 방식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이 또 다른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전남 지역의 30년 수건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새로 생길 전남의대에 100명의 정원을 공식 배정한 건데요. 정부 문서에 전남의대가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조기 개교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안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단계별 인력 증원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지역 신설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2030년부터 시작해 2031년까지 이후 차기 의료 인력 수급 추계가 이뤄지기 전까지 2년 동안 한 해 100명씩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도민들과 함께 지난 36년 동안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수건 사업이었는데 의대 신설의 첫 단초인 의대 정원 100명 배정을 이뤄냈습니다. 향후에도 국회에서 신입생 모집이나 대학병원 설립 등 의대 설립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 즉 전남의 의대 신설을 전제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원을 배정한 겁니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 기반이 될 국립목포대학교와 순천대는 내년 3월 대학 통합 출범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통합 이후 사용할 교명과 대학 본부 소재지를 두고 조율 중인 가운데 빠르면 2028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가 최종 목표였습니다. 정원이 배정을 받아야 저희가 예비 인증을
예비 인증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계획서의 재정 문제, 뭐 의사 확보 문제, 인프라 뭐 그런 것들을 계획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검토해서 이제 의대 교육이나 이제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신설 의대 정원 배정을 2030년부터 100명씩으로 못 박으면서 정원 배정을 전제로 한 일정은 사실상 2030년 개교를 기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와 대학 측은 일단 2028년 개교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한 채 조기 개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의료 인력 수급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최종 조율 결과가 2030년 정원 배정으로 귀결된 상황에서 지역의 수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차례주로 자연스레 정종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니 이 정종은 일본 양조장에서 만든 술의 상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에는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MBC 충북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아침 조상님께 예를 갖춰 올리는 차례주. 흔히 정종이라고 부르는 술은 19세기 말 일본 양조장에서 만든 사케의 한 상표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집에서 빚는 가양주가 탄압받고 광복 후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했던 양곡관리법 시기를 거치며 일본식 청주가 차례주 자리를 꿰찬 겁니다. 일본식 주조법으로 만든 술이 청주라는 이름으로 우리 차례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술을 올리는 것이 좋을까?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종료 제례에서도 막걸리와 동동주 그리고 맑은 술인 약주를 올립니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술 종류의 얽매기보다 정성을 담는 것이 본질이라고 조언합니다. 차례 음식 또는 차례에 올리는 술 이런 것들은 정성이 중요하고 또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 전통적으로 차례주는 온 가족이 복을 나눠 마시는 음복의 의미도 큽니다. 가족이 함께 마시는 술인 만큼 재료가 분명하고 한식과 궁합이 좋은 우리 농산물 술이 명절에 잘 어울립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지역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전통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 명인이 만든 술, 무형문화유산이 만든 술, 그리고 농업인들이 자기 농산물로 만든 술, 지역 특산주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를 보통 전통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농촌도 살리고 조상님께 예도 갖추는 의미 있는 차례주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남 홍성 천수만 앞바다에서 양식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최고급 원초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조미김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은 광천김은 한국 김의 선풍적인 인기를 타고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웅 기자입니다. 충남의 유일한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인 홍성군 천수만 김양식장. 겨울 추위 속에서 그물망에 길게 매달린 김발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명맥이 끊어진 천수만에서는 지난 2022년 37년 만에 김양식이 부활했습니다. 현재는 100헥타르로 양식 규모가 늘어나 겨울이 되면 93톤가량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등에서 대량 생산되는 김과 달리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 최고급 원초로 인정받는 게 특징입니다. 밀물 썰물이 확실해서 김이 물에 잠겼다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이 단련됩니다. 광천김을 생산하는 업체는 40여 곳으로 연간 생산량만 1,4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가공 전 상태인 원초를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온 홍성의 김 가공업체들도 생산량 증가를 반기고 있습니다. 김 양식이 더 확대되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양식도 좀 더 개발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김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김 수출액은 지난해 충남의 수산식품 수출액의 93%인 2억 1,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광천김의 비중이 전체의 41.2%를 차지하며 17년간 1위를 지킬 정도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양식김 생산 확대를 계기로 원초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아우르는 김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네모난 상자의 유리 너머로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조업하는 동해안의 창경바리 어업.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이제는 강릉 정동진에서만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입니다. 구름 사이로 스민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는 새벽녘, 강원도 강릉 등명해변. 오동나무 배가 잿빛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배 난간에 엎드린 어미는 나무 상자에 얼굴을 묻고 물속을 살핍니다. 무엇을 보려는 걸까 바닷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모 상자의 유리 너머 어민의 얼굴이 보입니다. 기다란 장대로 자연산 돌미역을 건져 올립니다. 동해안의 전통 어업 방식인 창경바리 어업입니다. 수경, 여기 바로 창경이에요. 창경. 재질은 오동나무에다가 밑에다가 유리. 지난 2024년에는 강원도 최초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존폐 위기가 걱정입니다. 창경바리 어민은 어촌 소멸 등으로 수가 줄며 이제 강릉을 중심으로 14명 남짓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저가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후손들의 아들들이 이걸 배울란지 안 배울란지 그거는 이제 봐야 알고요. 계승자를 육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창경바리로만 벌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업할 수 있는 시기는 돌미역이 다 자란 봄철뿐입니다. 게다가 파도가 없는 날에 해야 하다 보니 연간 조업일은 15일에서 20일에 그칩니다. 때문에 평균 연소득도 1,700만 원뿐입니다. 바다가 진짜 잔잔해지만 창경바리가 가능한데 가을, 겨울 되는 아예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접근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강릉시는 창경바리 돌미역을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승자 육성의 해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기존 일반 돌미역과 같은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디자인도 개발하고 포장대도 개발해가지고 명품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듬해 창경바리 학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광주의 혁신과 전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 수도를 만들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산지소 원칙을 내세워 전기 다소비 산업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을 광주 전남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인공지능 시대 대전환을 통해 호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자 전국 제1의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부한 호남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기업을 끌어들이겠다며 10년 안에 호남 인구 5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 전 의장은 행정통합의 시대, 준비된 자치구는 도약할 수 있다며 연간 1조 원이 넘는 북구 예산을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촘촘한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공무원 노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부당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장과 간부 공무원이 업무를 빙자해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모든 사례를 신고센터에서 제보받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청장직 사임 결정을 번복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구청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예상을 뛰어넘는 행정통합의 급물살 속에서 북구청장 사임 철회 등으로 혼선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며 오는 선거에서 북구청장직은 물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직 도전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 변곡점이 될 통합을 마지막 소임으로 삼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불출마 선언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적격 판정에서 제외됐던 김한종 장성 군수가 재심사 자격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김 군수가 중앙당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김 군수와 함께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제외됐던 장세일 영광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는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날은 흐리겠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가운데 출근길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전남 곳곳의 가시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개도 짙은 가운데 도로 곳곳에 아직 살얼음도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가득한 모습입니다. 뚜렷한 눈이나 비가 내린다기보다 오늘 점심 무렵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은 8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종일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수에서도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